봤었는데 네. 그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형 수술 중에 한 50% 정도가 눈 성형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네. 이제 뭐 사실 사람들이 성형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쌍꺼풀 수술부터 먼저 시작하죠. 떠올리는데 그래서 워낙 그 흔한 수술인 만큼 뭐 대표적으로 어떤 수술이 있는지 그리고 뭐 수술별로 좀 특징 그리고 어떤 분이 하시면 좋은지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상안금 성형, 하안금 성형 이렇게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눈 성형이라고 했을 때 좀 크게 봤을 때 네. 카테고리를 제가 봤을 때 이제 윗눈꺼풀 성형으로 볼 수 있고 첫 번째로 이제 두 번째로는 아랫눈꺼풀 성형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트임 성형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중에 좀 제가 가장 흔한 것만 좀 적어놨는데요. 네. 먼저 이제 윗눈꺼풀 성형에는 첫 번째로 가장 뭐 유명한 쌍꺼풀 수술이 있겠고 쌍수. 네. 예. 그다음에 쌍꺼풀 수술이랑 비슷한데 뭐 중년을 위한 좀 눈꺼풀이 처지신 분들이 하는 상안검 수술이라는 게 있고 제가 지금 심각하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나이 들면 뭐 눈 처지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상안검 수술이랑 비슷하게 눈꺼풀 처짐에 좀 효과적인 근데 이제 뭐 구독자분들은 아마 좀 여기서 당기는 거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눈썹하고서 눈썹 말 그대로 눈썹 아래쪽에서 당기는 여기서 겁니다. 당기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게 있고 사실 이제 이마거상이 지금 말씀하신 예. 부분인데 그게 예. 이제 이마를 당기는 건데 그거 사실 눈 성형이랑 포함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네. 일단 그건 제가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빼고. 뺐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아랫 눈꺼풀 성형 주로 이제 눈밑이 다크서클이나 눈밑이 처짐 축 처져 갖고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면 좋은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그리고 이제 하안검 수술 이런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강의를 듣도록 하죠. 오, 한예수 씨 나왔다. 일단은 제가 오늘은 또 시간이 조금 주어진 시간이 좀 짧고 해서 네. 조금 간략하게 지난번 좀 많이 네. 좀 딥하게 한 것 같아서 네. 좀 간략하게 준비했고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게 네. 이번에 좀 연예인 사진을 준비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아이돌 사진을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네. 원장님이 아무도 모르시겠다고 하셔가지고 한예수 씨는 알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래도 조금 알만한 사람. 연배가 있는 분들 위주로 좀 준비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본인이 이제 성형을 했다고 눈 성형을 했다고 고백하신 분들 예. 공개된 분들이구나. 예, 공개된 분들 왜냐면 제가 공개도 안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비운디가 워낙 또 네. 영향이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또 그럴 수는 없으니 이제 공개된 분들만 다루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예수 씨가 무슨 수술을 했어요? 그냥 이쁜 거 아니에요? 그냥 예뻤는데요. 한예수 네. 씨가 이제 좀 최근에 한 1년 전이죠. 유튜브 네. 나와서 좀 고백을 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좀 살면서 원래 이제 눈도 워낙 크시고 네. 쌍꺼풀 라인도 좀 예쁘게 있으셨는데 조금씩 작아지고 아. 쌍꺼풀 라인이 좀 작아지고 눈 좀 작아진다 이렇게 느끼셔서 고백을 하셨고 그게 좀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15분 받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러면 절개법이 아니라 그냥 흔히 말하는 매몰법인가요? 예, 맞습니다. 뭐 사실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쌍꺼풀도 이제 절개를 하는 절개법이 있고 그냥 비절개법 혹은 이제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찝는다고 하는데 매몰법 이렇게 나뉘는데 15분 만에 한 걸로 봐서는 이제 매몰법으로 수술을 한 걸로 사료됩니다. 네. 잘 된 거죠? 이게 이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앙이 이제 수술 전 이제 사진이고 네. 오른쪽 왼쪽이 수술 후 사진인데 네.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쌍꺼풀 라인도 좀 많이 커졌고 눈도 네. 좀 시원시원하고 커지고 이전에 이제 한예슬님이 가지고 계셨던 뭐 눈처럼 이렇게 된 좀 모양새입니다. 근데 나는 가운데 사진이 젊을 때 사진이니까 이뻐 보이는구나.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아예 완전 젊으실 때는 아니시고 네. 수술 전이고 뭐 아예 젊으실 때 조금 또 다르셨고. 근데 저는 가운데 얼굴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약간 오른쪽 사진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인조미가 AI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뭐 쌍꺼풀 수술에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네. 우리가 눈꺼풀이 어떻게 좀 생겼는지 네. 좀 짚어보고 싶은데 뭐 잠깐 원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눈에서 안구 자체는 저는 뭐 안과의 영역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이 안구 바깥에 이제 눈꺼풀은 성형외과 영역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꺼풀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이제 가장 겉에 이제 피부가 있고요. 네. 얇은 지방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눈둘레근이라고 해서 눈을 감는 근육이 있습니다. 감았다 떴다 하는 거죠. 네. 예. 그다음에 얇은 막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지방 주머니가 있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안화지방이라고 하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눈꺼풀 올림근이라고 해서 눈을 뜨는 근육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근육이 이제 안검판이라 그래서 눈꺼풀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쌍꺼풀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쌍꺼풀이 없고 콧꺼풀이냐 이거를 좀 보려면 해부학을 좀 봐야 되는데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뭐 서양인들은 다 아시다시피 다 거의 다 있잖아요, 쌍꺼풀이. 시원시원하게 있고 라인도 높고 한데 네. 이제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이 없는 경우도 많고 물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있어도 굉장히 얇게 있고 그렇죠. 왠지 이제 눈도 좀 졸려 보이고 눈뜨는 힘도 약하고 그렇게 되는데 네. 그게 다 이제 해부학적인 차이에서 기인을 하는데요. 네. 일단 이제 좌측이 서양인의 눈이죠. 눈꺼풀이고 네. 이제 우측이 동양인의 눈꺼풀입니다. 어. 좀 일단 기본적으로 차이를 보시면 딱 확연하게 느껴지는 게 지방이 노란색이 많고 많이 내려왔다. 예, 굉장히 지방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부 자체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두껍고요. 네. 동양인이 서양인에 비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아까 제가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 눈을 네. 뜨는 근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눈꺼풀 올림근이라는 이 근육의 네. 힘줄들이 자세히 보시면 서양인 같은 경우 피부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흰색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그게 힘줄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일찍 없네. 끝나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안검판이라고 하는 데만 붙어 있어서 네. 서양인 같은 경우에 피부까지 붙어 있으니까 이 피부까지 잡고 이렇게 눈을 올리게 되는 거고 눈을 뜨게 되는 거고 동양인은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피부에 서양인들이 자연스럽게 주름이 지면서 쌍꺼풀이 생기는 거고 동양인은 이제 반대로 콧꺼풀이고 좀 졸려 보이고. 근데 수술을 한다고 해서 저걸 만들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비슷한 해부학 구조가 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봉합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요 사진을 보시면 네. 아까 이제 눈꺼풀 올림근이라 그래서 눈 뜨는 이제 근육이 있는데 네. 요 근육의 힘줄 나와 있는 것과 네. 그 눈꺼풀판 네. 그다음에 이쪽 피부 쪽을 세 개를 같이 봉합을 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찝히면서 자연스럽게 서양인처럼 눈을 떴을 때 쌍꺼풀이 생길 수 있게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를 강제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기 가시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던 거를 저렇게 만들어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지방도 조금 살짝 없애버린 것 같은데요. 좀 부차적인 이야기인데 뭐 환자분들 중에서 뭐 지방이 많거나 피부가 좀 남거나 이러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제거를 할 수도 있고 뭐 눈꺼풀 올림근이 뭐 좀 힘이 많이 약하다 판단이 됐을 때는 조금 더 당겨 와서 할 수도 있고 좀 우리 이제 상업적으로는 이제 눈매 교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수술이 동반이 됩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뭐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실행하게 되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매몰법, 비절개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절개를 내지 않고 그냥 구멍만 내서 이렇게 통과를 해서 이런 아까 말했던 이런 구조들이 같이 좀 유착이 돼서 쌍꺼풀을 만들 수 있게. 그러면 저렇게 절개를 하지 않고 찝는 방법을 하게 되면 저 실은 그냥 두나요? 실은 그냥 둡니다. 녹는 실인가요? 안 녹는 실로 합니다. 보통. 이게 굉장히 얇아서요. 네. 그냥 안에서 타이해서 넣어놓는 거예요? 맞습니다. 타이하고 이제 피부를 이렇게 좀 덮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 뭐 7번 이렇게 하니까 아주 가는 실인가 봐요. 네, 굉장히 실이 가늘어서 이렇게 만졌을 때 실이 느껴지나요? 느껴지지 않죠 거의. 그럼 맨 끝에 어디인가 한 번은 타이를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 번은 타이를 합니다. 어디서 해요? 이쪽에서요, 이쪽에서요? 보통 끝에 쪽에서 뭐 의사마다 뭐 원하는 데서 뭐 그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냥 뭐 편한 데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아주 간혹 가다가 이 실이 말씀하신 대로 좀 비치거나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뭐 제거를 하거나
시간이 사실 지나면 얘가 실이 있어도 이게 유착이 돼서 실 같은 경우에는 안 녹는 실이라 그래도 사실 몇 달이 지나면 얘가 텐션을 주는 힘이 없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되게 보면은 안에서 자연스럽게 유착이 돼서 쌍꺼풀이 유지가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타이 한 거는 어디 피부 밑에 살살 밀어 넣나요? 타이를 한 다음에 그 피부 주변을 이제 조금 이제 박리를 해서 덮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부가 위에 알아서 이제 덮어져서 안 보이게 되죠. 그 자리 약간은 그러면 수술 흔적이 남겠네요. 뭐 그럴 수 있죠. 나는 성형하시는 사람들 보면 너무 신기해. 사실은 그 이 타이 한 대 말고 우리가 좀 찝는다고 표현을 하는 게 네. 그 이렇게 우리가 뚫는 곳에서는 사실은 다 한 군데씩은 좀 찝히죠. 그렇네요. 예. 예. 이게 밑으로 떠서 예, 밑으로 이렇게 띈 부분들은 다 음. 찝혀서 이제 뭐 유착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쌍꺼풀 수술에는 크게 이제 절개법까지 비절개법이 있는데 네. 기본적인 차이는 절개를 하냐 안 하냐고. 네. 당연히 이제 절개를 했을 때 이제 수술의 자유도가 좀 높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의사가 수술할 수 있는 게 좀 다양한 방법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피부도 뭐 제거를 할 수도 있고 지방이 많으신 분은 지방을 좀 제거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 뭐 근육도 좀 제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눈 뜨는 근육을 조금 당겨서 눈매 교정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비절개법, 매몰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단순히 좀 찝기만 하는 거라 둘이 뭐 차이를 보자면 당연히 뭐 절개를 안 하면 좀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매몰법으로 했을 때는 좀 풀릴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에 좀 잘 풀릴 가능성이 높은 환자분들은 이제 절개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뭐 그런 환자들 군에는 이제 매몰법으로 하는 게 좋은 경우는 이제 원래 좀 쌍꺼풀 라인이 있거나 아니면 피부가 조금 얇거나 그런 경우 이제 매몰법이 좋고 피부나 뭐 지방을 좀 제거를 해야 되거나 눈 뜨는 힘이 너무 약하거나 그러면 이제 절개법이 추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처지는 거는 절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따 상안검 수술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사실 쌍꺼풀 수술이랑 뭐 같은데 보통 우리가 눈이 커지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수술은 쌍꺼풀 수술이라고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눈이 좀 처져갖고 좀 졸린 눈. 예, 졸리고 이제 눈뜨기가 불편해서 하는 수술을 상안검 수술을 좀 구분을 하는데 사실상 쌍꺼풀 수술의 절개법이랑 거의 같은 수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저는 이제 성형의 부작용 케이스인데 너무 많이 잘라갖고 눈을 못 감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냥 의사의 시술 잘못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하면 안 되는 수술인데 해서 그런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제 생각에서 피부를 너무 많이 절개를 했거나 네. 아니면은 뭐 유착이 좀 생겼거나 이제 그런 경우일 것 같고 너무 많이 잘라서 그런가요? 그렇죠. 너무 많이 자르거나 이제 뭐 유착이 돼서 좀 흉이 져서 이게 좀 부축이 되거나 컨트랙처가 오면 눈을 못 감겠구나 또. 이제 뭐 그런 경우에는 보통 다시 절개를 해서 보통 좀 다시 풀어주고 봉합을 해주면은 괜찮아지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제 피부 이식이나 눈 많이 잘라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로 좀 해결을 하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전에 이제 코 성형하면서도 뭐 어떤 여러 가지. 트렌드나 이제 이거는 사실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예. 환자분들이나 이제 병원에서 좀 마케팅하려고 만든 용어인데 그래도 환자분들이랑 좀 소통하고 어떤 트렌드가 어떻게 좀 변화되는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동양인들은 보통 이제 쌍꺼풀을 가지고 있어도 좀 인라인이라고 불리는 이제 몽고주름이 있고 몽고주름 바깥쪽에서 쌍꺼풀이 닿기 시작해서 끝으로 갈수록 조금 넓어지는데 이마저도 조금 높지 않은 쌍꺼풀 높이가 그런 쌍꺼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웃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양인 뚜렷하게 있구나. 분인데요. 쌍꺼풀 라인이 이제 내안각, 눈 안쪽부터 크게 있어서 끝에까지 이게 높게 유지되는 이런 라인이고 사실 이제 성형이라는 게 서양에서 먼저 이제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 미의 기준도 좀 서양에 맞춰져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수술을 하면은 좀 그런 아웃라인 서양 같은 눈을 좀 추구를 했었는데 근데 저래놓으면 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소세지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저게. 아마도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이제 소시지 눈 이런 거는 요 라인의 문제라기보다 네. 수술법에 조금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운영해. 예. 보통은 이제 피부를 너무 많이 자르는 경우, 그리고 쌍꺼풀 라인을 너무 높게 잡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 좀 소시지 눈이 생깁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소시지 눈이 생기면은 좀 라인을 낮춰줘야 되죠. 다시 해야 되죠? 예. 요즘의 트렌드는 어느 쪽인가요? 내가 볼 때는 세미 아웃라인이 우리나라 사람 눈에 제일 이뻐 보일 것 같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죠? 여기랑 이제 중간 정도 되는 이제 인아웃 라인이라는 게 생겼고, 네. 이제 양각 쪽에서는 눈 안쪽에서는 좀 라인이 좀 작게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좀 넓어지는 이런 라인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라인과 인아웃 라인의 중간 세미 아웃라인 이런 라인이 생겼고,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운 인아웃 라인이고, 아하. 조금 더 이제 화려하고 큰 눈은 좀 세미 아웃 라인이고, 요 정도의 이제 요즘에 이제 맞추겠네요. 요 정도의 이제 트렌드에 좀 있는 것 야, 같습니다. 이거 정말 그는 저기 주치의의 이 손끝에서만 결정될 수 있는 문제겠네요. 사실 이런 게 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우리가 뭐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서전의 이제 어, 감각과 좀 선호도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나.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는 데까지 절개법의 경우는 보통 몇 달 걸려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붓기에 따라서 다를 네. 것 같은데 대부분 한 달 정도면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한 달. 예. 근데 부종이 의외로 오래 가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피부과 환자니까 환자 보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팔로우 하는데 아직도 부어 있어. 그게 이제 그런 분들 중에 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네. 한 분들은 정말 붓기가 오래 가시는 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시지 눈처럼 폴드 두꺼워, 디자인 이게 자체가 두꺼워 아주. 너무 이제 높게 잡혀서 음. 그렇게 보이는 경우. 그러면 후자면 망설이지 않고 재수술 빨리 하는 게 나은가요? 그렇죠. 근데 보통 눈 수술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우리가 눈 감았다 떴다 하고 붓기도 빠지면 자연스러워져서 사실 눈 수술을 다시 재수술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 1년은 기다리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소세지라 하더라도. 예. 이 붓기가 빠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장님도 뭐 보시면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안쪽에서 유착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뭐 달, 세 달 뭐 되면서 좀 콜라겐이 증식하면서 더 심해졌다가 이게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좀 풀리는데 좀 풀려야지 수술하는 입장에서도 좀 재수술 쉽게 하더라도. 수술할 수 있어서 최소 이제 1년은. 그러면 부작용이 생겼다 하더라도 인파 부종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1년은 기다려봐야 되겠다. 네. 자, 이제 그럼 쌍꺼풀 수술은 여기까지 하고 이 부분은 혹시 아십니까? 알죠, 다 예. 알죠. 예. 요분도 오늘은 저기 예. 모델을 아주 잘 선정해 오신 것 같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분도 이제 장양란 님도 네. 방송 열심히 코미디언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요즘에는 뭐 이제 방송인으로 활동 많이 하죠. 예.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최근에 이제 눈썹 및 거상을 하셨다고 이제 고백을 하셨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중간이 이 수술 전, 그다음에 이제 후가 오른쪽 왼쪽에 이제 수술 후인데 네. 보셨을 때 이제 조금 뭔가 좀 답답하고 좀 졸려 보이는 눈이었는데 뚜렷해졌네. 예, 요 이제 눈썹화 거상을 하면서 쌍꺼풀이 좀 더 뚜렷해지고 조금 시원시원한 눈매가 된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좀 젊어 보이긴 한다. 네. 그래서 아마도 상안검 수술은 좀 많이 들어보셨고 그렇죠. 다들 많이. 이렇게 저도 어떤 익숙하신- 환자들이 와서 보톡스 놔달라 그럴 때 그러지 마시고 눈 수술 먼저 하시고 보톡스 나중에 하세요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눈이 처져 있어서 예. 이 주름 보톡스 이렇게 이마라든지 미간에 놓고 나면 눈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성형을 권하지 않는 사람인데 환자분은 여기 눈썹 수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리고 보톡스를 그때 고민하라 그러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그래요. 중년이구나. 그래서 이제 중년 눈성형이라고 해서 네. 아까 좀 쌍꺼풀이랑 다르게 이 수술을 하는 이제 목적이 쌍꺼풀이나 눈을 크게 하는 데보다는 이분은 원래 눈이 쌍꺼풀이 있네요. 이거 사실은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제 저희 모델분 네. 사진을 가지고 온 건데 네.
참 이분은 이걸 한 거예요. 자기 눈이에요. 이분은 한눈입니다. 그렇죠? 예. 네, 잘 됐다 예쁘게. 그 우리가 이제 중년 눈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눈꺼풀이 처져서 좀 네. 졸려 보이고 눈뜨기 힘들 때 이제 하는 수술을 일컫는데 이제 크게 이제 상안검 수술이랑 장영란님이 하셨던 눈썹화 거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피부가 많이 처지기 때문에 피부랑 이제 근육을 잘라주는 게 이제 기본이고요. 네. 그 아, 근육도 잘라요? 예. 아, 이 그 근육을 눈뜨는- 당기는구나 이렇게. 예, 거기가 이제 처지는 게 사실 근육이 처지는 거니까. 피부 밑에 이제 근육도 있기 때문에 아. 눈 뜨는 근육 말고요. 그 눈둘레근, 오비큘라리스 여기를 네. 좀 제거를 하게 되고 이게 안윤근이라 그러는 거죠, 이거. 네. 눈편에 있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어디를 좀 자르냐에 따라서 눈썹 아래에 있는 부분을 피부를 제거를 했을 때를 눈썹화 거상이라고 하고 예. 쌍꺼풀 라인에 맞춰서 제거를 했을 때를 상안검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럼 쌍꺼풀 없을 때는 상안검 수술하고 쌍꺼풀 있는 사람이면 저기 눈썹화 거상을 하면 되겠네. 꼭 그렇지도 않은가요? 사실 반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요? 예.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면 상안검 수술을 하게 되면 쌍꺼풀이 이상해지지 않아요? 쌍꺼풀 라인이 좀 바뀔 수 있는데 이제 네. 생각을 해보면은 쌍꺼풀 없는 사람이 눈이 처져서 눈꺼풀이 처져서 수술을 하는데 본인은 수술한 티가 나기 싫고 쌍꺼풀이 생기는 게 싫으면은 눈썹화 거상을 하는 게 맞는 거고 뭐 그런 경우에도 쌍꺼풀이 생겨도 괜찮다. 원래 혹꺼풀인데 그러면 이제 상안검 수술을 할 수 있는 거고 원래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쌍꺼풀 라인이 있기 때문에 흉터가 전혀 안 예, 나는구나. 흉터가 뭐 새로 생길 게 없기 때문에 상안검 수술을 하는 게 사실은 더 그러면 젊어서 쌍꺼풀을 내가 했어. 네. 20대 때. 근데 한 60이 돼서 눈이 처져요. 그러면 쌍꺼풀 수술을 한 번 더 하는 거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 사실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조금 또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피부의 두께라든지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눈을 보면요. 이제 눈 아래쪽 눈꺼풀에서도 아래쪽은 피부가 얇고 위쪽으로 좀- 눈썹에 가까울수록 피부가 두꺼워집니다. 그렇죠? 네. 근데 피부가 애초에 워낙 이제 두꺼운 경우에 상안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두꺼운 피부들이 아래쪽으로 상대적으로 내려오게 돼서 뭔가 이제 그렇구나. 수술했을 때 뭔가 이제 위에 쪽이 좀 볼록하고 좀 두꺼워 보이고 뭔가 어색한 경우들이 있겠네요. 있는데요. 네. 아마도 그거를 보시고 수술하면 부자연스럽거나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런 케이스 경우에는 이제 아래쪽에 이제 얇은 피부를 잘라주는 것보다 눈썹 하거상을 해서 두꺼운 피부들을 제거를 해주는 게 눈 이제 라인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는. 처진 것 중에서 두꺼운 게 처진 부분을 없애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쌍꺼풀 한 분인데 나이가 들어 네. 눈이 처져요. 예. 그러면 어느 쪽이 나을까요? 쌍꺼풀을 다시 하는 게 나을까요? 네. 눈썹화 거상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그 다른 변수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안검 수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했던 예. 사람은 왜냐면은 어쨌든 이제 눈썹화 거상 뭐 사실 이따가 제가 좀 그 케이스 좀 보여드릴 텐데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절개가 좀 한 군데 더 들어가기 때문에 네. 굳이 이제 눈썹화 거상에 적응증이 해당이 안 되면 네. 상안검 수술을 하는 게 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뭘 해야 될까? 지금 하여튼 저도 이제 눈이 이제 많이 처지긴 처졌어요. 예. 저는 이제 일단은 상안검 수술이랑 하안검 수술 먼저 좀 하시고 쌍꺼풀을 하라고요? 예. 원래 이제 쌍꺼풀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허. 예. 아래쪽도 해야 되나요? 아래쪽도 이제 일단 하안검이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네. 아, 오른쪽이 이쪽이 제가 타이탄을 안 한 자리니까 차이가 확실히 나네. 제가 여기만 타이탄을 했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테스트 해보려고 이 장비가 효과가 있나 없나. 예. 어. 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제 리프팅 장비들도 이제 효과가 좋겠지만 이미 이렇게 눈 아래에 주름이 좀 생긴 경우에는 사실 하안검 수술을 해서 피부를 제거하는 게 맞죠. 한 번은 하긴 해야 되겠구나. 언젠가는 지금 나도 지금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무슨 눈썹 하그상인가요?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이제 절개 피부와 이제 근육 이제 남는 부분들을 제거를 하는데 이게 좀 위쪽으로 가면 눈썹화 거상이고 네.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상안검 수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좀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부분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제가 그냥 혹시 일어나서 좀 이마 거상도 좀 넣어봤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눈꺼풀이 처졌을 때 하는 수술이 상안검 수술이란 눈썹화 거상이고 네. 사실 이마 거상이라 그래서 이마를 이렇게 당기는 예, 여기서 수술 당기는, 자체도 예. 눈꺼풀을 조금은 올려줄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효과는 떨어집니다. 네. 기본적으로 눈꺼풀 터지신 분들 이 두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쌍꺼풀 모양이 이제 상안검 수술하게 되면은 없으셨던 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원래 가지고 있는 것도 조금 변화할 수 있고 사실은 뭐 좀 자유도가 있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도 좀 바뀔 수가 있고. 이게 성형의 개념을 하는 거니까. 예. 네. 하지만 이제 눈썹화 거상은 이제 그대로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쌍꺼풀이 없는데 이거 눈꺼풀 처지는 것 때문에 나는 쌍꺼풀이 생기는 건 싫어. 그럼 눈썹화 거상을 하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눈썹이랑 눈 사이의 거리인데요. 그렇죠. 사실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좁거나 그렇지 않고 이제 눈 위에 이제 눈꺼풀 위에 피부들이 처졌기 때문에 상안검 수술이나 눈썹화 거상 둘 다 이제 효과가 있고 좋을 텐데 요게 이제 굉장히 좁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네. 여기가 좁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강한 인상이 되고 좀 그렇죠. 사나운 인상이 돼서 네. 이런 게 좀 많이 좁으신 분들은 요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이마 거상을 해서 이제 눈썹을 위로 올려서 이건 그냥 간격 그냥 예. 두는 걸로. 눈꺼풀을 들어주는 게 이제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썹과 눈 사이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게 원래 좁아져서 인상이 좀 사나우신 분들은 이마 거상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상안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쌍꺼풀 수술이랑 같기 때문에 뭐 자유도가 좀 높아서 쌍꺼풀 라인도 좀 조절할 수 있고 뭐 눈 뜨는 힘이 약하면 뭐 좀 그런 세게 해주는 눈매 교정 수술도 좀 병행을 할 수도 있고 뭐 지방도 좀 제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상안검 수술이되 어떤 특수한 이제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눈썹화 거상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마 거상을 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밌네. 자 이제 이분들도 했다고요? 박명수 씨는 알겠는데 전현무 씨가 뭘 해요? 이제 아까 이제 상안검 요거는 윗눈꺼풀 끝나고 이제 아랫눈꺼풀로 좀 아랫눈꺼풀로 왔습니다. 들어갔구나. 자 이제 두 분 다 이제 방송에 나와서 네. 본인들이 이제 눈 밑 지방제 배치를 했다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박명수 씨는 더 나이가 있으시고 네. 전현무 씨는 좀 나이가 좀 더 젊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현무 씨가 한 수술은 눈 밑 지방 재배치가 맞고 네. 박명수 씨가 하신 수술은 하안검 수술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배치만 한 게 아니라 피부도 잘랐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눈 밑 지방 재배치 요 수술은 우리가 쉽게 뭐 다크서클이라고도 하는데요. 맞아요. 네. 아주 엄밀하게 들어가면은 뭐 다크서클 생기는 이유가 뭐 색소 침착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 빼고 지방이 쳐져서 이렇게 좀 어두워 보이죠. 네. 피부 이렇게 몰리니까. 네. 저희가 이제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로 얘기를 하는 다크서클은 이제 눈 밑에 이제 지방이 튀어나오고 피부가 처져서 그림자지는 거를 이제 우리가 네,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했구나. 이렇게 이제 네, 자세히 약간, 보시면 다크서클이 있고 여기 눈 밑 지방 조명이 튀어나와서 다크서클이 있는 걸 백이 볼수 아이리더라 있습니다. 그러죠, 저거. 네, 성형외과에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지방 부분을 조금 제거를 해주고 얇게 좀 펴줘서 더 튀어나오지 않게 하는 수술이 이제 눈 밑 지방 재배치라고 하고 확실히 이제 이전에 비해서 좀 피곤해 보이고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이런 인상이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 그 다음에 이제 박명수 씨인데요. 아까랑 좀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심해 보이고 피부도 약간 처진 느낌이 두 줄이 납니다. 생겼어 벌써. 자세히 이제 보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결막 라인을 잘라서 들어가는 거죠? 그 눈 밑 지방 재배치는 결막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고 하안검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절개가 들어갑니다. 눈 바로 아래. 네. 자세하게 보시면은 네, 보여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본인은 이제 눈 밑 지방 물론 이제 뭐 혼동돼서 쓰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박명수 씨는 하안검 수술을 했다. 음흠.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젊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아랫 눈꺼풀 이제 성형의 설명을 앞서서 좀 네. 우리가 왜 이게 생기는지 좀 봐야 될 텐데요. 일단 먼저는 이제 아까 말했던 지방 주머니, 이 눈 아랫 눈꺼풀 안에 이제 지방 주머니가 있는데 이 지방 주머니가 나이가 들면서 탄력성이 떨어지고 싸고 있는 콜라겐 주머니가 힘이 빠지는 거죠. 예, 여기 이제 이런 우리가 septum이라고 부르는 네. 경막이 있는데 네. 고기가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서 겉에 이렇게 볼록하게 음. 보이게 돼서 생기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좀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겉에 있는 피부랑 근육까지도 좀 처지게 돼서 그렇죠. 다크서클이 생기게 됩니다. 뭐 멀리 볼 거 없어 제 얼굴 크로브즈 한번 해줘 보실래요? 네. 이게 뭐 오른쪽 이쪽이죠 이쪽. 이쪽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이게 예. 뭐 많이 쳐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전을 모르는데 확실히 이렇게 안 한쪽이랑 한쪽이랑 굉장히 네, 저기 여기만 여기는 한 자리 안 쳐졌고 안 한 자리 많이 쳐지고. 요 정도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이 얘기해야 알잖아. 저는 근데 이미 오늘 오기 음. 전부터 원장님께 오늘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왔었습니다. 저도 지금 날짜는 잡아야 돼요. 언제 할지가 이제 문제인데 아니 이게 피곤해요 눈이. 네, 눈에 힘을 줘야 돼. 눈 맞습니다. 뜨려면 이제 딱 눈에 힘을 줘야 돼. 조금 피곤하더라. 책 읽기가 힘들고 그래서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족을 지방을 제거하고 경막을 좀 당기나요?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눈밑 지방 재배치랑 하안검 수술이랑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통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결막 아래로 들어간다 그래서 경결막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하는데 네. 눈 안쪽에 이렇게 절개를 해서 들어가서 좀 튀어나온 지방들을 좀 제거를 하고 네. 바깥쪽으로 좀 이렇게 빼서 좀 펴줍니다. 재배치라는 게 그 얘기구나. 요 결막을 열어줘서 이렇게 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갇혀 있으면 얘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데 아래쪽까지 가면 이렇게 좀 평평하게 펴져서 다크서클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네. 아래쪽은 약간 이렇게 좀 볼륨이 더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안검 수술 같은 경우에 요거를 좀 표현하는 개념인데 이 눈밑 지방 재배치 더불어서 이제 남는 피부와 근육까지 좀 제거하는 그리고 꼬매주는 거는 요 라인을 여기서 꼬매주는 거네요. 네, 바깥쪽에서. 그래서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이제 지방만 돌출되어 있는 분들, 지방 돌출된 부분을 개선해서 다크서클을 개선할 분들이 하시는 수술이고요. 이거 젊은 친구들도 꽤 하더라고요. 예. 하안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플룩한 지방이랑 더불어서 처진 피부까지 제거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나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이런 분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내가 20, 30대인데 다크서클이 있다라고 하면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재배치만 하는 하면 거고 되고 50, 60대는 하안검 수술을 하는 거고 다크서클 없어도 쳐집니다. 뭐 방법이 없네요. 사실 저도 지금 주변에 워낙 성형외과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지금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들어서 저도 지금 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 하지 마세요. 약간의 흠은 좀 있어야 돼 사람이. 다른 분도 맞습니다. 그 정도 흠은 좀 있어도 돼. 나는 언제든지 하안검, 상안검을 다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오네. 한 번에 같이 해도 되나요? 네, 같이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방법을 이제 찾는 건데 하안검 스텝이 하나가 더 피부 절개하는 게 하나 더 들어가는구나. 예, 우리가 이제 남는 피부를 절개를 해서 제거를 하는 부분이 좀 들어가서 이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을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는 경우에는 이게 다크서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이제 풍선이나 타이어에 물이나 이제 공기가 꽉 차 있으면 이게 빵빵해 보이는데 거기서 피부가 이제 겉에 있는 이제 타이어 표면이라고 보는 거고 지방이 이제 그 내용물이라고 보는 건데 그게 오히려 이제 지방만 더 제거를 하면은 그게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져 보이는 맞아요. 게. 그래서 이제 꼭 나이 드시고 피부 처지신 분들은 피부 제거까지 같이 하는 하안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이걸 내가 고민해야 될 나이가 됐구나. 환자 한번 보죠. 어떤 환자들을 네. 본인 경험이죠, 이거는. 저희 병원 환자들이고 한 반 정도는 이제 다른 원장님 하시고 반 정도는 또 제가 한 환자들. 이렇게 반은 섞어서 아버지가 한 하시면 거고 반은 아들이 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봅시다 한번. 워낙 이제 중년 성형은 아버지가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젊으신 분들 사람이 제가 조금 그 마음을 잘 아니까. 이분은 아까 이제 나오셨던 분이신데 한 지방제 배치할 분인가 보다. 쌍꺼풀이라고. 쌍꺼풀이에요? 이거는 이제 전사진입니다. 수술 전. 이건 전사진인데 음. 이제 좌측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이 이제 예쁘게 잘 있는데 이나운 라인으로 예쁘게 있는데 이제 우측 같은 경우에는 없네. 쌍꺼풀이 잡혀 있지 않아서 네. 이제 부분적으로 좀 절개를 해서 라인을 만들어준 환자고요. 그럼 한쪽만 하나요, 수술을? 경우에 따라 같이도 합니다. 이분은 이분은- 살짝 같이 했었는데 같이 해야지 대칭이 잘 맞아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우리가 봉합을 하고 수처를 하는 정도는 당연히 이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수술을 하면 사실은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살짝 마취된 상태로 이제 눈 뜨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깨서 계속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눈 뜨세요, 눈 뜨나요? 예, 맞습니다. 애프터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눈인데 이렇게 그렇구나. 좀 양쪽이 좀 대칭이 맞게 자연스럽게. 왼쪽도 한 거예요? 예, 왼쪽은 근데 사실 비슷한데 조금 했구나. 네. 대칭을 생각을 하면은 한쪽 하는 것보다는 양쪽을 같이 들어가는 게 좀. 그렇지. 그래서 이번엔 조금 간단하게 하셨던 케이스고요. 그럼 이분은 절개를 한 거예요? 예,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매몰법에 거의 가깝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만 절개를 하고 뭐 그런 것도 있나요? 그렇죠. 이게 사실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눈매 교정이라든지 뭐 지방 제거, 피부 제거나 이런 큰 조작이 들어가려면 무조건 절개를 해야 되는데 좀 이제 하이브리드라 그래서 뭐 중간 정도의 반반을 섞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식으로 수술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재밌다. 잘 됐네. 자연스럽다 아주. 예. 그 다음 분은 이제 전형적으로 좀 동양인의 눈인데 눈도 좀 두껍고 예. 이건 좀 잘라내야 될 것 같은데. 피부도 두껍고 네. 이제 뭔가 이제 지방도 많아 보이고 네. 눈도 좀 졸려 보이고 이제 쌍꺼풀을 하면서 그런 부분 좀 제거하고 눈 뜨는 힘도 좀 강하게 해주는 눈매 교정까지 했던 네. 케이스입니다. 궁금하다. 이거 이쁘게 잘 됐다. 이제 상대적으로 좀 시원하고 네. 눈도 좀 커지고. 이 정도 되면 사람 몰라보겠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달라 보이는데. 다들 이제 성형을 거의 다 쌍꺼풀 수술로 시작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눈매 교정이라는 게 뭘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제가 눈 뜨는 근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눈 뜨는 근육을 조금 앞으로 전진을 시켜서 안건판이랑 이제 고정을 해주면 눈이 힘이 생기나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눈 뜨는 확실히 힘줄의 길이를 줄여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상도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인상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미안한 얘기지만. 졸려 보이죠. 근데 하면 또릿또릿해 보여.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잘 모르겠다는 말이죠. 쌍꺼풀 갖고는 저렇게 다 되지는 않는데. 예, 단순히 쌍꺼풀이 아니라 이 동공을 보시면요. 이 동공이 덮여 있는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서클렌즈나 그랬어. 네, 이 동공이 덮여 있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눈매 교정 수술이고 단순히 쌍꺼풀로 해서는 이게 크게 교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이 덮였던 게 한 5분의 1만 덮이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서클렌즈 옛날에 그러고 봤거든요. 그게 눈매 교정이구나. 네. 이건 쌍꺼풀만 갖고는 이렇게는 안 되는구나. 맞습니다. 네. 눈이 또렷해 보이네요. 네, 눈이 또렷해지고 동공이 이제 더 많이 보이게 되죠. 잘된 케이스인데 이건 아주. 이거는 내 나이 또래 이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이제 상검수 이제 나이 드시고 나서 이제 눈 위에 이제 눈꺼풀도 처지고 피부가 처지고 눈 뜨는 게 힘드셔서 오신 분이시고요. 난 이러면 쌍꺼풀 할 것 같아. 네, 이제 상암검 수술. 그러니까 쌍꺼풀 할 것 같아. 이런 모양이면. 예. 어떻게 됐나요? 쌍꺼풀 수술 하셨고 너무 젊어졌다. 뭐 그냥
상대적으로 이제 덜 피곤해 보이고 좀 드시는 것도 좀 편해 보이고 이 정도면 좀 이렇게 나는 됐습니다. 너무 과하게 됐다 생각이 들어. 너무 젊어 보이는데. 뭐 10년은 젊어져야지 이제. 아니요, 이게 이 정도면 그냥 눈만 좀 잘 뜨면 되는데 아니 너무 젊어지. 본인은 뭐래요? 너무 젊어졌다 그러지 않아요? 좋아하시죠? 이런 좋아해요? 상한검, 하한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아. 만족도가 높으시죠. 하한금은 안 하고 그냥 이분은 상한검 상한검만. 하셨습니다. 굉장히 잘 됐는데 너무 젊어진 느낌이에요. 자, 이제 요분은 아, 약간 이제 호커풀인데 뭐 약간 속쌍꺼풀이 있을랑 말랑. 네, 그러네요. 근데 본인은 이제 쌍꺼풀이 좀 새로 생기는 게 싫고 눈도 크고 자연스럽게 이미. 예, 자연스럽게 좀 여기만 좀 살짝 올려주면 네, 눈이 좀 피곤해 보이고 졸려 보이는 걸 좀 개선하고 싶다고 하셔서 수술은 이제 눈썹화 거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봤을 자연스럽다. 때 한 5년 전으로 보이네. 새로 뭔가 이제 쌍꺼풀 절개나 이제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숨어있던 쌍꺼풀이 좀 잘 드러나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라인이 조금 더 좀 네. 편하게 눈이 뜨고 살짝 눈이 좀 커지고 요 정도 되면 친구들이 왠지 모르가 너 젊어 보이는데 뭐 했니? 그럼 네.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도 될 만큼. 모를 수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뭐 사실은 흉터는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그러니까 보시면은 자세히 봐야 보이지 거의 안 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있는데 네. 저기 고등학교 선배 한 분 계신데 남자인데 이분이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데 하라 그랬거든요. 하시라고. 눈썹화 거상으로 네. 이렇게 하셨네요. 아이고 본인이 봐도 이게 남들이 보면 다 뭐 한 것 같은데 표시는 안 나. 그 사람은 지금 훨씬 젊어 보이고 활력 있고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요 정도 젊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원래는 이미 쌍꺼풀이 있으셔서 예. 예. 상한검 쪽으로 하시는 게 예. 나는 이 케이스를 몰라.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밑눈꺼풀도 상당히 피부가 좀 남고 좀 처져 보이고 밑에도 많이 쳐졌네. 네, 아래쪽에도 좀 볼록하게 지방 네. 튀어나온 것도 보이고 주름도 너무 많이 잡혔어요.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한검이랑 하한검 동시에 했던 케이스고요. 이제 봤을 때 이제 예. 볼록한 것도 없어지고 아래 눈꺼풀도 좀 펴지고 요러고 난 다음에 보톡스 네. 맞아야 돼. 만일에 요 상태에서 그냥 보톡스 맞잖아요. 그럼 눈이 졸려서 눈이 안 떠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 보톡스 맞으러 오면 무조건 성형하고서 해요 그러거든. 요래고 보톡스 맞으면 표정이 자연스럽죠.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한번 볼까요? 자, 이분 이제 상황금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방이 좀 모자라서 네. 좀 꺼져 있는 케이스를 성크나이리드라고 하는데 네. 뭐 윗눈 커플 하신 분은 아니시고요. 아래쪽을 하신 분이신데 사실 지방 주머니가 튀어나오진 않았습니다. 많이. 네, 많이 안 나와. 근데 이제 뭐 주름이 좀 많이 져 있는 게 좀 보이고요. 주로는 이런 분들 이제 지방을 제거하거나 뭐 이런 쪽보다는 이제 피부를 제거하는 좀 신경을 좀 뺄집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비해서 좀 확 좀 펴진 피부가 늘어진 부분이 좀 펴진. 이거 좀 올려주면 더 낫지 않을까요? 여기를 요분 같은 경우에. 근데 아쉽게도 이제 본인이 윗눈꺼풀들은 안 하셨는데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제 한검 어때 위주로 그냥 성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눈썹화 거상 하는 거는 어때요? 여기서 좀 올려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 이제 굳이 뭐 쌍꺼풀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뭐 요 분은 이제 보면 되게 특이한 게 눈에 지방이 주변 지방이 없네요. 다 없습니다. 아래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네. 사실 여러분 분들은 좀 지방 이식이 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방 이식을 하든지 좀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럼 이런 거 지방 이식할 때는 어떻게 주사로 하나요? 아니면 절개를 하고 지방을 넣나요? 주사로 합니다. 보통 이제 허벅지나 배 배에서, 지방이 많은 곳에서 지방 추출해서 이제 원심 분리를 돌려서 지방 세포만 추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늘로 해서 그렇게 지방이 있으면 생착률이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어서 100을 넣으면 몇 개 정도가 영구적으로 나와요? 저희가 한 50%에서 60% 정도 된다고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괜찮네. 다음 한번 볼까요? 젊은 분이신데요. 이분은 할 게 없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음.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제 눈을 이제 직접 보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조명 하에서는
이런 게 좀 더 과해 보일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제 다크서클 좀 있고 지방 눈두덩이가 이렇게 좀 튀어나온 쳐져 부분. 있고. 예. 네. 요것도 못 견디는구나. 근데 지금 저 보시면 괜찮아요. 안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민도가 나랑 다르다는 거야. 저도 되게 조금 있긴 한데. 네. 근데 뭐 얼굴에 그 정도 흠은 좀 있어야지. 원장님도 워낙 방송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보시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저도 아니, 이제 뭐를 찍거나 이렇게 보면은 항상 여기가 이렇게 좀 불룩 튀어나와 있어서 완벽한 것보다 요 정도 나는 예를 들어서 내 딸 이 정도는 하더라고. 하지 마. 그럴 것 같아. 한번 하여튼 애프터를 한번 봅시다. 뭐 어떻게 달라졌나? 다르긴 다르구나. 이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좀 제거가 예, 돼서 예. 쭉 펴진 모습이 매끄러워졌네. 보여지고 예. 네. 이분은 예. 눈썹이 이렇게 이버전된 게 성형을 할 때 쌍꺼풀 상안검을 한 거죠, 이게.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눈썹 왜 저렇게 에버전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 있지? 여자분들이 이제 눈썹 펌이라 그래서 펌도 하시고 아, 그래요? 예. 그런 것도 보통 있어요? 화장할 때 이렇게 말려서 말아서 이렇게 그래서 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런 찝는 거 못 보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툭. 네.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구나. 원체 눈썹이 길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보이셨어요. 요 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에 저는 이제 보이면 이제 보이기는 보이는데요. 있긴 네.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수술을 꼭 해야 될까? 뭐 이런 정도인데. 이제 좀 상대적으로 음. 좀 평평해진 네. 다크서클이 좀 안 보인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확실히 나이 든 사람이 하니까 차이가 확 나고 젊은 사람은 하나하나 별로 잘 모르겠어. 다음 슬라이드는 또 어떤 게 있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네. 확실히 저는 좀 그런 게 기능적인 게 좀 있어서 내 눈 감고 고민하는 게 뭐냐면 책을 읽을 때 힘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뭐 1시간, 2시간 책 읽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요즘은 10분만 봐도 자꾸 눈을 자꾸 내야 돼. 그래서 이거 한번 하긴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죠. 역시 젊은 사람은 쌍꺼풀 수술이 잘 되면 이뻐 보이고 아까 눈매 교정은 정말 예술인데요. 이 케이스예요. 딱 하고 난 다음에 검은 눈동자 보는 게 그냥 한 10%, 20%좀 늘었다. 그죠? 예. 이런 경우 환자 만족도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훨씬 순해 보여. 네. 약간 좀 이렇게 인상이 조금 고집도 있어. 고집 있고 좀 째려보는 스타일인데 네. 훨씬 좀 순해 보여 사람이. 그래서 이제 아마 요거를 제가 어떤 분이 처음 명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눈매 교정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눈썹 올림근을 전진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데 그보다 눈매 교정 훨씬 더 그냥 쉽게 와다. 그래서 이름을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눈매가 뭔가 좀 싸나워 보이고 이런 게 들어 보이고 그렇게 된 게. 네, 오늘은 우리 신 원장님 모시고 재밌는 눈 수술을 이제 경험을 많이 이제 간접 경험을 했는데 사실 제가 제 눈에 지금 이렇게 보이려 그러면 눈에 힘 줘야 돼요. 눈에 힘 안 주면 그냥 이래요. 좀 보려면 이렇게 하면 눈에 조금 여기 힘을 줘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언젠간 하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제가 아주 그냥 공개된 자리에서 우리 신동원 원장한테 내 얼굴을 맡기면서 날짜 잡아서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자,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58세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 쇼그렌, 안구건조증, 침샘분비 건조증, 살라겐정 알약을 먹고 있고 약 부정이 없을까? 인공눈물은 진단 초기 1년 정도 썼는데 지금 안 써도 괜찮아. 안 써도 괜찮지 않으니 검사를 해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눈의 신경에 이상이 있나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느낌과 상관없이 안구건조증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눈 문제를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살라겐정은 아마 내과 선생님이 처방하셨을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안구건조증은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남 원장님 한번 뵙고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쌍꺼풀이 여러 겹인데 나중에 되면 한 겹으로 정리될 수 있을까요? 사실 나이가 들면 좀 쌍꺼풀 라인도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나이가 되면 이제 피부가 좀 얇아지고 탄력이 좀 없어지고 지방이 좀 없어지는데 없던 게 생기기도 하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쌍꺼풀이 이제 한 겹이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겹이 많아질 거예요. 예. 저도 원래 쌍꺼풀 없었던 얼굴인데 예. 늙어서 이렇게 눈이 처지면서 쌍꺼풀이 생기더라고요. 40대 후반에. 윤희님 풀 페이스리프팅, 아유, 풀 페이스리프팅 저는 반대예요. 사람이 너무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젊어지죠. 저는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눈에 좀 이상이 있으면 눈 정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티파니 사치미 컬러 전화 안 하고 그냥 왔는데 색깔이 그냥 비슷해졌네요. 잘 어울리나요? 네. 30대 중반인데 눈을 크게 뜨거나 힘을 주면 주름이 생겨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마 주름 말씀을 하시는 어, 거나요? 그러겠죠? 예. 힘 줘서 주름 생기는 건 이마밖에 없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건 보톡스를 맞는 게 30대면 보톡스가 답이겠죠, 아직은. 안 쳐지니까. 예. 피부가 얇고 지방층지도 없는데 다크서클이 있다. 이 뭔 소리예요? 아마 제 생각에 이제 가끔 색소 침착 되시거나 토닝 레이저 같은 걸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색소 예. 침착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얇고 지방 처짐이 없는데 그냥 색깔만 있다. 그럼 뭐 미백 연고나 뭐 토닝 레이저 좀 써야 되겠죠. 요것도 한번 이런 게 이제 그게? 예, 맞아. 여기 아까 뭐라 그랬더라? 이런 게 이제 알부틴 알부틴 들어있는 그 그런 이제 다크 스킨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누구였죠? 제시카님? 예. 저 빨리 저기 20분 제가 그 우리 신 원장님 쿡쿡 옆구리 찔러가지고 20개 규정을 받았으니까요. 신청하세요. 예. 눈이 작은 사람의 시술에는 눈매 교정이랑 트임 이거 예리한 질문이다. 앞 트임하는 거하고 눈매 교정하고 눈이 작은 사람 사실 두 개가 좀 다른 효과 전혀 다르잖아요. 예. 이제 트임 수술 중에 가장 이제 우리가 흔하게 하는 수술이 앞트임 수술인데 이제 네. 동양인 같은 경우에 저도 보시면은 이제 몽고주름이라 그래서 안쪽에 있는 누루를 이제 가리고 있는 이런 주름이 있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좀 터서 안쪽을 좀 넓게 해주는 거를 이제 앞트임 수술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안쪽으로 좀 크게 해주는 게 앞트임 수술이고, 이제 눈매 교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눈 뜨는 힘을 강하게 해주는 거를 이제 눈매 교정. 보통 이제 눈매 교정만 하진 않고 쌍꺼풀과 함께 이제 눈매 교정이 이제 포함되는 건데, 트임도 그거는 매한가지 않아요? 보통 쌍꺼풀 하면서 앞트임 하지 않아요? 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은 같이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쌍꺼풀 라인이랑 절개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이제 가로로 넓어지는 거를 트임 수술의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눈을 이제 세로로 넓어지는 거를 뭐 쌍꺼풀 수술 또는 이제 눈매 교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이 아주 작은 사람이면 그걸 다 동시에 다 해야 되겠네요. 네. 정말 그 흔히 말하는 와이셔츠 단축구멍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라면 쌍꺼풀, 눈매 교정, 앞트임 이걸 다 하게 되겠네요. 네. 동시에 다 가능한가요? 동시에 많이 합니다. 예. 가슴 수술을 하려고 여러 가지 보형물을 만져보니 맨엑스 엑스트라가 땡땡하지 않고 촉감이 부드러질까 하는데 손으로 만지는 촉감과 삽입을 하고 난 다음에 촉감이 같을까요? 맨엑스 엑스트라는 뭐예요? 저기도 아마 이제 멘토사 회사 이름을 좀 가지고 멘토 엑스트라라는 제품인데 보형물 중에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있었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졌을 때도 지금 요즘 나오는 보형물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게 몸 안에 들어가면은 사실 조금 더 부드럽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부드럽다. 피부를 통해서 만지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 가슴이 크지 않은 사람들의 수술을 할 때 보통 근육 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피부층이 있고 지방층, 유선층, 그다음에 이제 근육, 그다음에 이제 보형물이 있기 때문에 최소 몇 센치가 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만지는 것보다 부드러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제 수술 후에 삽입하고 난 다음에 만지는 거는 내 살을 통해서 만져지는 거니까 그렇겠네요. 시술하는데 녹는 실을 사용하는 것, 안 녹는 실을 사용하는 것 기준. 일단은 기본적으로 겉에 봉합하는 실은 이제 안 녹는 실을 많이 쓰고 안쪽을
봉합하는 실은 녹는 실을 많이 쓰는데 네.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어떤 힘을 오랫동안 작용해야 될 때 네. 쌍꺼풀처럼 우리가 집어넣고 그게 자연스럽게 유착될 때까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될 때는 우리가 이제 안 녹는 실로 쓰고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안쪽은 대부분 이제 녹는 실로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실은 무조건 안 녹는 실을 쓰는 거네요. 나일론이죠, 그러니까. 네, 나일론입니다. 얇은 나일론. 네. 이것도 근데 조금 의사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게 사실 이제 눈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다 나일론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안쪽에 네. 우리가 이제 찝을 때 네, 코 성형을 하는 경우에 네. 연고를 이제 고정을 하는데 저는 사실 다 녹는 실을 씁니다. 코에 연고를 여기도 고정할 때. 연고를 이제 뭐 조작을 해서 고정을 할 때, 네. 네, 그걸 그냥 나일론 안 녹는 실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겠는데 그래도 연골 쪽이면. 사실 그 실이 굉장히 얇아서 그게 뭐 튀어나오거나 뭐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그냥 저는 그 녹는 실이 마음이 편하니까. 좋더라고요. 네. 네. 여성의 눈에 쌍꺼풀이 있다고 예쁜 것이 아니고 없어도 예쁜 얼굴이 있더라고. 균형이겠죠? 네. 제시카님 아웃라인이었다가 나이 드니 인라인이 되더라고. 이럴 수도 있나요? 그 아까 전에 이제 한예슬님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된 원인이 원래 이제 본인이 어렸을 때는 좀 아웃라인으로 상대적으로 아웃라인으로 쌍꺼풀 이제 높이가 높았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그게 좀 약해져서 안감이 약간 처지니까 요쪽 안쪽이 처져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수술을 하신 거고 사실은 당연히 이제 나이를 들면은 뭐 눈뜬 힘도 약해지고 피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오니까 라인이 좀 작아질 수밖에 없죠. 쌍꺼풀 수술할 때 굵고 진하게 해야지 늙었을 때 처지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굵고 진하게 해놔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쌍꺼풀의 높이가 너무 높게 디자인이 됐을 때 우리가 느꼈을 때 소시지 눈이라고 해서 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오히려 안 예뻐 보일 수술을 한 게 더 안 예뻐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눈이 땡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굵고 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늙으면 다시 하더라도 늙으면 그때 이제 피부가 처진 부분을 제거를 하는 수술 그건 또 조금 전 다른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젊었을 때는 적당한 라인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눈썹 그 상황을 하면 칼자국이 남는데 그건 피할 방법이 없죠. 네. 눈썹으로 잘하면 되게 안 보이지 않나요? 사실 경계선에 있어서 네. 아까 또 제가 잠깐 보여드린 네. 거 요 정도 요 정도 보이는 건데 아주 자세히 보시면 아주 자세히 보시면은 뭐 요 라인 따라서 되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했던 분들 보니까 그 눈썹이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눈썹에 가려집니다. 네. 경계 부위에서. 안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하던데 성형외과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안과쌤이 한다고 뭐 더 잘 보이는 거 아니지? 안검하수를 안과쌤들도 하더라고요. 안성형하시는 쌤이. 사실 아까 우리가 안검하 수술이라고 한 게 눈매 교정이랑 이제 같은 수술인데 물론 이제 눈에 피부가 처져서 제거하는 부분도 있지만 눈뜨는 힘이 약해서 좀 강화시키는 수술. 그래서 그게 안검 수술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뭐 시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안구를 건드리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뭐 편해지긴 하겠죠. 저는 이제 눈꺼풀은 성형외과에서 하고 눈 안쪽은 안과에서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트레이닝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케이스나 이런 것들 다 성형외과에서 많이 하고 맞아요. 테이프를 붙여도 쌍꺼풀은 생기지 않나요? 어릴 때부터 테이프 붙이는 뭐 중학생들도 있긴 하던데. 제 생각에 그것 때문에 생기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어떤 사람 중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이 들면서 이제 피부가 얇아지면서 지방이 빠지면서 생기시는 건 있고 테이프를 붙인다 그래서 생기는 건 아니다. 뭐 일시적으로는 생길 수 있겠죠. 어린 친구들은 하는 친구도 있긴 있어요. 성형외과에서는 켈로이드 피부는 어떻게 수술하나요? 일단은 절제를 하죠. 당연히 절제를 하고 뭐 부위에 따라서 흉터를 좀 덜 보이거나 뭐 구축이나 이런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뭐 Z자나 뭐 W자로 좀 지그재그로 해서 뭐 절제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술 후에 불어오르거나 뭐 이런 거 막기 위해서 뭐 실리콘 시트나 이런 거 쓰고 필요하면은 뭐 스테로이드 주사도 좀 놓고. 네. 근데 그렇게. 켈로이드가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성형을 원하면 어떻게 해요? 부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수술할 때 흉터가 많이 남는 부위가 있고 좀 적게 남는 부위가 있는데 사실은 귀 말고 얼굴 자체에서는 생긴 경우 거의 없죠. 켈로이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참 재밌는 게요. 그 켈로이드가 생기는 부위가 요 아래쪽에서만 생겨요. 그러니까 입을 수평으로 쭉 그어서 요 아래쪽에서만 생겨요. 그래서 코나 눈 수술에서 켈로이드 생긴 경우는 전 지금까지 뭐 저도 피부과에서 하면서 켈로이드 환자 많이 보는데 한 명도 본 적은 없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여기 있잖아요. 귀 위에 뚫은 데는 상관없는데 여기다가 귀 뚫은 사람들은 켈로이드 생기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입술 아래쪽은 가급적이면 켈로이드 있는 사람은 손 안 대는 게 좋죠. 성형외과 의사라면 라시낙색 같은 수술 안 하는 게 낫나요? 이게 무슨 얘기지? 저는 눈이 되게 좋아서 보고 1.1.5라 눈이 좋은데 상관없지 않나요? 안경 끼고 수술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눈 수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력 좋아지는 수술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네. 모르겠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라식 라섹을 했을 때 뭐 빛이 번진다던가 뭐 이제 게 그런 거를 얘기를 하시는 그런 것 건지. 같은데. 예. 근데 친구 중에 혹시 성형외과 보도 동기 중에 라식 한 사람 있나요? 라식 한 사람? 동기 중에 한 명이 눈이 너무 안 좋아서 그는 이제 아마 동대장 뭐 이런 젊을 때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수술은 잘 안 하고 계신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뭐 골프 선수들도 눈이 되게 중요한데 저기 리디아고인가요? 리디아고가 아마 라섹을 했을 거예요. 그 전에 안경 쓰다가 라섹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승하고 아무 별 변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적응되는 사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눈이나 뭐 코나 얼굴 수술하면 되게 미세하니까 사실 눈이 잘 안 그렇죠. 보이면은 루페라 그래서 이제 돋보기 같은 거 여기 끼시는 탁 분들도 쓰고 하잖아요. 많은데 저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이고 뭐 아, 노안할 때 아, 노안이 생기면 아직은 안 하는데 이게 네. 어쨌든 그런 걸 좀 많이 하면은 좀 눈도 계속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빛도 계속 보고. 그렇죠. 네. 가감 빛을 계속 이제 노출돼서 이렇게 현미경 수술 많이 하는 분들 눈 피곤해 하시긴 하죠. 70세 어머니 눈 밑 지방이 많이 처졌는데 나이 때문에 하안금 수술을 하시면 애교살이 없어지시는 건가요? 애교살이 없어진다는 게 뭐죠? 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애교살은 네. 여기 눈 바로 아래 이 부분을 애교살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네. 저희가 제거하는 살은 그보다 아래쪽에 있는 처져 있는 살을 제거를 하는 거라 네. 뭐 한검이랑 애교살이 없어지는 거랑은 좀 별개일 것 같습니다. 70이라도 요즘에는 뭐 여성분들은 90 평균 수명이 90이기 때문에 많이 차서 어머니 힘들어하시면 하시는 것도 괜찮죠. 네. 40대 초반 고정주름은 이마 고정주름? 이마에 고정주름은 없고 표정주름이에요, 다. 보톡스를 하면 맞는 기간 동안은 6개월은 가죠. 근데 이미 골이 패인 경우는 그거는 종이를 완전히 접었다 핀 거랑 똑같게 그 주름 그건 안 없어집니다. 아마 그게 고정주름이라는 얘기가 그 뜻이라면 보톡스를 맞아도 그거는 안 없어져요. 우리 바지 한번 이렇게 나림해서 줄 잡아 놓으면 아무리 가로주름이 잡혀도 바지 딴 주름은 안 펴지잖아요. 그건 안 없어집니다. 성형해도 안 없어지지 않나요? 그걸 이제 없애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마 거상. 아. 이 수술이 이제 요거를 좀 당겨서 그래도 펴지게 펴져도 이렇게 주름은 남아 있지 않아요? 그게 좀 펴지죠. 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파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채워줘야 되죠. 네, 채워주는 게 네. 뭐 우리가 뭐 지방 이식으로 채워줄 수도 있는 거고 필러로 네. 채워줄 수도 있고 뭐 필러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얇은 물성이 얇은 필러를 써야 될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요즘 뭐 콜라겐 부스터 그래서 뭐 그런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뭐 PLA 뭐 이런 주베룩 뭐 이런 거를 쓸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목주름 이런 데도 좀 재밌게 좀 쓰고 있습니다. 슈더 에놈이라 그래갖고 뭘 해도 근데 완전히 이렇게 주름 잡혀 있는 것 자체가 눈에 안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종이 접은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윤희님 저 어렸을 때 별명이 삐삐예요. 죽은 깨도 좋은 화장품인가요? 없어지지는 않아요. 없어지지는 않은데 바르면 도움은 되니까 윤희님은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재배치 수술을 했는데 잘못돼서 눈이 꺼져버렸어요. 재수술이 가능할까요? 이건 이식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근데 한번 사실 정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밑이 얼마나 좀 꺼졌는지. 너무 많이 제거가 되면 또 할로니스가 생겨서 네. 또 그럴 수가 있어서 그럼 어떻게? 그러면 채워 채울 수는 있는 건가요? 지방 이식이나 뭐 네. 필러나 이렇게 네. 채울 수 있습니다. 눈썹이 진한 사람이 쌍수를 하면 인상이 거세 보이는데 쌍수하면 관상도 달라지겠네. 당연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관상이 이제 그 사람마다 관상이란 게 있죠. 근데 그 뭐 관상이 달라졌다 해서 그 사람 운명이 바뀔지 안 바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눈 밑에 지방을 넣으면 아픈가요? 제가 좀 느꼈을 때 눈이나 코나 좀 얼굴 수술했을 아니 윤곽 수술 말고 네, 얼굴 네. 수술했을 때 사실 통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좀 별로 마취는 해야 되죠, 그래도? 수술할 때는 아프죠. 네. 아니, 수술할 때는 아프겠는데 네. 수술 후에는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좀 못 본 것 같아요. 네.